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송승민 교수입니다. 네, 선생님들 금요일 날 특히 이제 오후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우실 텐데 거의 한 140분 가까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전환 능력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희가 전환 능력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리플렛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의 특수학교에는 아마 리플렛이 배포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렛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총 한 페이지에 3면씩 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목적이나 연구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구성과 그리고 실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학교 배세진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리고 워크북과 지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환 능력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 학생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현행 수준을 바탕으로 IEP나 ITP,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학생의 객관적인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요구들을 담아서 전환 능력 검사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데 조금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전환 역량 혹은 전환 능력은 저희 올해 연구는 이제 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고등학교로 지금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지금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종적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년도에는 저희가 웹 기반으로 이런 간편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프로젝트는 이제 중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 학생이 고등학교 및 향후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꼭 필요한데 갖춰야 할 필수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 영역들을 4개 영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 직업, 계속교육, 공통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영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영역에 따른 1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들은 이제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4개 영역, 14개의 하위 영역으로 9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년이 낮아질수록 이런 평가의 집중이나 그리고 이런 영역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학년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년기 동안 함양해야 할 전환 역량,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립과 직업으로 최종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계속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하나의 꼭지 영역으로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3개의 영역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공통 역량을 별도의 역량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실 공통 역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진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공통의 요소들을 베이직 스킬들을 그리고 뽑아내는 것들이 훨씬 현장 적합성 그리고 활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결론을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그리고 현장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공통 영역들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자립 영역, 직업 영역, 계속교육 영역, 공통 영역까지 해서 4가지 영역에 이제 98개 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교육이 3개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각 하위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학년군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게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립 영역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6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직업 역량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원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 탐색의 기능, 생활 이러한 3개 영역을 중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직업 준비에 포커스를 맞춰줬다고 한다고 하면 중학교에는 직업 탐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교육입니다. 계속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중등 이후 교육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해서 기초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2개의 역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위 역량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공통 역량은요. 이러한 3개 영역 그리고 학교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을 별도로 저희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결정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개의 영역에 따른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고 여러분들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환 능력 검사를 저희가 예비조사와 그러니까 델파이 조사, 예비조사, 본조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사실 중학교 780명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해 주신 선생님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러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총 780명, 물론 이제 더 대상이 있긴 하지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8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성, 지역, 배치 유형, 장애 유형 4가지 기준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가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기본적으로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학생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는 담당 교사, 여기에는 뭐 담임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진로 전담 교사나 진로와 직업 담당 교사 등 학생을 잘 아는 담당 교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실시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98개 문항인데요. 약 30분 정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거의 30분 안에 대부분 수행을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척도는 저희가 리커드 5점 척도의 기준에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지원 정도 척도 SIS에 의거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착용을 해서 전반적인 지원, 확장적인 지원, 제한적인 지원, 간헐적인 지원, 그리고 독립 수행까지 해서 5점 척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수치가 점수가 낮을수록 지원의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표준화된 검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의 강도, 그리고 지원 기간, 수행 비율, 지원 기간, 지원 강도, 지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 위에 살펴본 5가지 점수,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 도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연구 보고서나 최종적으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1개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항들을 먼저 보겠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자기관리 하위 영역들을 보면 먼저 이제 식사를 한다, 뭐 식사하기에 대한 영역이 있죠. 그러면 식사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예시는 이제 양치를 한다, 양치하기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양치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 역량들이 요구되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그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치약에 묻힌다, 그리고 칫솔질을 한다, 그리고 입을 헹군다, 그리고 치약의 칫솔을 정리한다처럼 4개의 이러한 수행 예시를 제시해 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 양치를 하기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로 과제 분석과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수행부터 전반적인 지원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한다 해서 전반적인 지원은 양치를 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지원이 필요한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다. 이런 것들처럼 지원의 강도나 정도나 그리고 시간, 간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간헐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상황이나 조건, 뭐 칫솔이나 치약을 교체했을 때 일부 상황이나 조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고요. 독립수행은 스스로 양치를 한다로 이렇게 문항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을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러한 지원의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척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제 수행 비율은 여러분들이 몇 %를 수행하는가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예시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학생이 앞서서 이제 본 것처럼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치약을 묻히는 것까지 돼요. 그리고 칫솔질까지 하고 하는 건 되는데 입을 헹구는 것까지도 되는데 정리를 하기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약 75%의 수행률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행 비율을 약 제한적 지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위 문항에 보통 최저가 3개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뭐 3개도 있고 그 이상 뭐 5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행 예시에 따라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제 분석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원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 독립수행은 지원이 전혀 없고요. 간헐적인 지원은 예를 들어서 칫솔을 교체하거나 혹은 치약을 교체할 때 일주일 정도 이런 것들을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 수행한다. 혹은 뭐 제한적인 지원, 확장적인 지원, 전반적인 지원까지 지원의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원 강도인데요. 지원 강도는 뭐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방법 역시 확인 절차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언어나 그림 단서를 제공해서 촉진을 한다거나 신체적인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적인 촉진 지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행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워크북이나 그리고 교사형 지도서까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워크북이나 검사도구 당연히 기반을 하시고요. 그리고 워크북이나 지도서를 참고하시면 자연스럽게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검사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교육과 연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본교육과정 혹은 공통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연구진에서는 그것과 연결해서 워크북과 지도서를 교사형 지도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시 방법 문항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사 도구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점수를 내거나 규준을 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내년이나 차후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연계선상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원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영역은 직업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지원의 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자립으로 나타났다. 네, 색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네, 여기에서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의 정도가 높다는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 탐색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직업적인 부분이 낮게 나타나지 않을까.
지원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측정학적 적합성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이러한 측정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부인 타당도, 변별 타당도, 중거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계수, 재검사 신뢰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변인별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적 장애 학생과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는데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 유형. 워낙 이제 특수학교와 학급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준도 개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규준 마련에서는 저희가 장애 영역과 장애 유형과 학교 유형별로 규준을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종적으로 초등학교까지 하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러한 전환 능력 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지역사회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준 검사나 그리고 준거 검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의 현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학기 초에 3월 달 혹은 뭐 12월, 1, 2월 달에 현행 수준을 기반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교육 평가를 마련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할지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전환 역량이나 검사 도구, 전환 교육에 있어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학생의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환 능력 검사들을 통해서 학생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화 교육 계획이나 혹은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별 혹은 학생 개인별 수준에 대한 이렇게 국가 수준의 이러한 학생의 현행 수준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요.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러한 전환 역량 그러니까 학생의 현행 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환 능력 검사들이 이러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15 혹은 2022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증거 기반의 실제를 실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통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공과까지 이렇게 학년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학년군별로 종적 연계성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인으로 갔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학생의 전환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요. 이러한 학기별로 작성되는 개별화 교육 계획 그리고 전환 계획이 이러한 전환 능력 검사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학교 수준별로 종적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가 크게 3차 년도 연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고등학교로 진행되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는 중학교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군에 대한 저희가 전환능력 검사 그리고 교사형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실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직업 교과와 종적 연계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 능력 검사로 학령 분간 그리고 이런 종적 연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군을 대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2학년도에 저희가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전환 능력 검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완성되고 초등학교까지 완성되면 전체 하나의 도구 세트가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사실 뭐 저희가 검사 도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 방법이나 검사지도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 지금 첨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이로 체크하는데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연구에서는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립특수교육원 금미수 과장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예전에 혹시 이제 직업 흥미 검사 도구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직업 흥미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환 능력 검사도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실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간편하게 전산화된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편리성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에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